거대한 제국이 무너지고 익숙했던 질서가 사라진 시대가 있었습니다. 개인은 그 광활한 세계 앞에 홀로 서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야만 했죠. 고대 헬레니즘의 혼돈 속에서 이미 정해진 운명과 마주하며 진정한 자유를 차지를 했던 한 철학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알렉산더가 세운 거대한 제국 안에서 수많은 민족과 문화가 뒤섞였습니다. 이전처럼 나를 지켜주던 폴리스라는 분명한 울타리는 이제 없었죠. 개인은 이 거대한 세상에 마치 홀로 던져진 듯한 막막함 속에서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이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철학의 관심사도 자연스럽게 바뀌게 됩니다. 국가나 공동체 같은 큰 이야기에서 벗어나 개인의 삶, 그 내면으로 눈을 돌리게 된 것이죠. 이 불안한 현실에서 어떻게 마음의 평온을 지킬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견유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펴볼 스토아 학파 같은 여러 사유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를 들어 에피쿠로스 학파는 세상의 번잡함에서 한 발 물러나 소박한 삶을 통해 마음의 평정을 얻으려 했습니다. 반면 스토아 학파는 좀 달랐습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 한복판에서 외부의 사건들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다스리는 것에서 평온의 길을 찾고자 했죠. 스토아 철학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로고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주는 그저 무작위적인 힘들이 충돌하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신적인 이성, 즉 섭리에 의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 같은 것이었죠. 이 로고스에 따라 우주는 정해진 주기를 따라 끝없이 순환한다고 보았습니다. 근원적인 불에서 태어나 로고스라는 법칙에 따라 전개되다가 마침내 거대한 불길 속에서 모든 것이 소멸하죠. 그리고는 다시 아주 작은 오차도 없이 모든 과정이 똑같이 되풀이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 바로 영원한 회귀사상입니다. 이건 그냥 비슷한 일이 반복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전 우주에서 일어났던 가장 사소한 사건 하나까지도 다음 우주에서 완벽하게 똑같이 반복된다는 철저한 운명론적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말하자면 모든 것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이런 거대한 법칙 아래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를 우주라는 무대 위에서 이미 정해진 배역을 맡은 배우에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운명이라는 대본 자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운명을 대하는 태도, 즉 자신의 연기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본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생겨납니다. 어차피 모든 것의 결말이 정해져 있다면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라는 게 결국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운명론은 자칫 깊은 허무주의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열정을 쏟아붓든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인간의 주체성은 설 자리를 잃게 되겠죠. 우리는 그저 정해진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기계의 부품 같은 존재가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철저한 운명의 세계 속에서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은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걸까요? 스토아 철학은 이 질문에 아주 명쾌한 답을 내놓습니다. 바로 통제의 이분법이라는 건데요. 세상을 둘로 나눠보는 겁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요.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 다른 사람의 행동, 나의 건강이나 평판 같은 건 내가 어쩔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바라보는 나의 판단과 태도, 즉 내 마음의 영역만큼은 온전히 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분이 바로 허무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진정한 자유란 운명의 사슬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슬이 결코 나의 내면까지는 구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 있다는 것이죠. 외부 조건이 아무리 가혹할지라도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는 이 주체적인 힘을 통해 인간은 존엄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하는 자연에 따라 사는 삶이라는 건 우주를 지배하는 이성적인 법칙, 즉 로고스를 이해하고 그 흐름에 자발적으로 순응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건 맹목적인 복종과는 다릅니다. 이성적인 존재로서 우주의 질서에 기꺼이 동참하겠다는 의식적인 선택인 셈이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관심이 결과에서 과정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승리나 패배는 운명에 달려있지만 최선을 다하려는 그 마음가짐 자체는 온전히 나의 몫이니까요. 그렇기에 외부의 실패가 내면의 평온을 함부로 흔들 수 없는 단단한 정신의 요새를 지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태도가 하나로 모이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아모르 파티, 즉 운명에 대한 사랑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필연적인 전체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걸 그저 수동적으로 체념하는 걸 넘어서 오히려 긍정의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끌어안는 태도인 것이죠. 에픽테토스의 말처럼 일어나는 일들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어나길 바라지 말고 차라리 일어나는 그 방식 그대로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 그럴 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주어진 환경이 비극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자신의 배역을 연기하는 것. 이것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한 평온의 지혜였습니다. 세상은 어쩌면 정해진 길을 따라 흘러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흐름 속에서 이성적인 존재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연기를 펼치겠다는 의지, 바로 여기에 스토아 철학이 우리에게 던지는 근본적인 물음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운명 안에서 당신은 어떻게 자유로워지시겠습니까?